자, 챕터 7, 수용자 분류를 봅니다. 자, 먼저 제1절 수용자 처우. 자, 55전에요. 자, 수용자 처우의 원칙 나와 있지? 수형자입니다. 수형자. 수형자는 기결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결수이기 때문에 교육, 교화 프로그램, 그쵸? 작업해야 되고요. 훈련받아야 되고요. 이러한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함양하는 도록 처우를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교정교화 때문에 수용자 하면 틀려요. 수형자여야 됩니다. 자, 82조 1항 체크하시고. 자, 미결수가 이제 수형자가 됐잖아요. 미결수가 이제 자유형이 확정됐잖아요. 자유형은 징역 금고 9를 말합니다. 이게 확정된 사람은 이제 교도소 와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수형자로 처우를 할 수 있는가? 처우입니다. 수형자 처우 문제입니다. 처우 개시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렇지. 검사 집행지휘서가 도달했을 때 이때부터 수형자로 처우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 확정 시간입니다. 법원에서 재판 확정 시 때 처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 집행지휘서가 도달했을 때 그때 처우입니다. 자, 2항 보시고요. 자, 그 밑에 56조 갑니다. 자, 이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해놨잖아요. 수립 시행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소장이에요. 소장이지 장관하면 틀리고요. 됐어요? 그리고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CF 직권이냐 아니냐 이거 시험 나와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미칠 것이고요.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한다. 그치? 앞에서 엄중관리 대상자 할 때도 다 색깔 칠해야 돼. 여기 다 색깔 칠해야 돼. 직권이냐 아니냐.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개별처우 계획을 정기적 밑줄 그시고 수시 밑줄 그시고 점검해야 한다 돼 있네요. 1항이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가 무지 중요한 조문이 나옵니다. 자, 60절 별표 치시고 엄청 잘 나와요. 자,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왔잖아요. 이송되어 온 수용자의 개별처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의무적입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치? 그 친구가 A 교도소에 있었지? A 교도소에 있었잖아. A 교도소에서 있으면 A 교도소에 개별 처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지금 B 교도소로 지금 이송 왔잖아요. 그치? 이렇게 이송 오잖아요. 이렇게 이송 온다는 거예요. 이송이 오면 이 비교도소장은 그 개별 처우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A 교도소와 우리 교도소의 그 차이점을 보고 같은 점을 보고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그냥 갖다 그냥 쓰는 거고요. 완전 틀리다. 이건 우리 소하고 완전 이게 안 맞는다 싶으면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그 재량을 이 비교도소 소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빨간색으로 기간 만료할 때 만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기간이 만료됐어요. 형 집행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수용되잖아요. 재수용됐을 때는 석방 당시와 똑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 동일입니다. 동일 점점 찍으시고. 됐어요? 자, 일단 설명 뒤에 할게요. 자, 그 다음 3항 볼게요. 아니, 형집행 정지 중이 뭔지 알지? 자, 3항 볼게요. 가석방인데 가석방이 취소가 되어서 가석방으로 나갔어. 사회로 나갔다고. 근데 이 새끼가 사고 쳤단 말이죠. 가석방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잔형이 집행될 때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낮자 동그라미 치시고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한답니다. 한다. 끊고.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할 수 있다냐, 한다냐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등급을 주냐, 한 단계 낮은 등급을 주냐. 근데 이 친구는 나가서 사고 치다 나온 놈이기 때문에 한 단계가 강등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단계 강등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자, 개환일중이잖아요. 등급 알지? 개환일중. 근데 가석방 누가 나가요? 가석방 누가 나가? 위에 있는 맨 꼭대기가 나가지. 이 친구가 이 개방 처우급 애가 지금 가석방은 출소를 하잖아요.
가석방 나갔으면 생활 잘 해야 될 텐데 얘가 술 먹고 사고 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남은 형기가 있을 거 아니야. 가석방에서 형기를 다 안 살고 중간에 나가잖아요. 그럼 남은 형기를 살 때 이 친구는 개방급을 주는 게 아니라 완화. 이 3등급을 밑에 1, 2, 3, 4. 그러니까 3등급 주는 3등급. 2등급을 해야 돼? 1, 2, 3등 해서 완화. 어쨌든 완화, 이 한 단계 낮은 등급을 준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단서조항 있네요. 단서조항. 근데 그 가석방 취소 사유의 경우에 특히 고려할 만하다면, 자, 고려하다 할 때 고자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똑같이 동일 밑줄 그시고 점점 찍으세요. 역시 할 수 있다네.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한 게 두 개 나오거든. 두 개 나와요. 자, 색깔 칠할까요? 색깔 칠합니다. 자, 만할 때, 기간 만료할 때 만자 색깔 칠하고 동일 색깔 칠하고 그 다음에 고호 색깔 칠하고 동일 색깔 칠하고 그래서 만동, 고동 외워야 돼. 만동, 고동 고동 아시겠어요? 전부 다 할 수 있다. 만동, 고동 할 수 있다. 만동, 고동 할 수 있다. 외웠어요? 외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 취소할 때 취. 한 단계 낮은 할 때 낮, 취낮. 만동, 고동, 취낮. 근데 이건 사고치다 놈 시키니까 무조건 한 단계 낮은 등급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필요적으로. 나머지는 할 수 있다. 필요적이 하나밖에 없지? 필요적이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1항 가봐. 1항 할 수 있다지, 2항 할 수 있다지, 3항 마지막에 할 수 있다지. 그치?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거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사고치다 오는 놈 시키. 이놈 시키만 한 단계 낮은 거 준다. 됐어요? 만동, 고동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형 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 중에 있던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역시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형사사건이 뭔지 알지?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 중에 있던 놈이 가석방 기간 중에 있던 놈이 밖에 나간 놈이 칼부림 했어. 칼부림. 강간했다고. 그 형사사건 아닌가? 그거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되었을 때 판을 새로 짭니다. 판을 새로 짠다.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여러분 깜빵 가기 힘들다? 여러분 절도했다고 깜빵 가는 거 아니야. 그건 벌금밖에 안 맞지 뭐. 벌금만 맞지. 여러분 깜빵 가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형 무거운 죄를 저질러야 돼. 강도나 강간 이런 거 아시겠어요? 방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죄라고 하는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됐을 때는 판을 새로 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판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 등급이 아니고 판을 새로 짠다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조항 나와있지. 외국에서 물 건너온 있지. 군대에서 물 건너온 있지. 이건 다른 소에서 다른 집단에서 온 놈들이잖아. 다른 집단에서 왔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판을 새로 짭니다. 새로 수립한다. 새로 수립 시행한다. 그러니까 새로 수립 시행한다가 세 가지지. 형사사건, 그 다음에 외국, 군대, 형외군 새로 짠다. 형외군 새로 짠다. 다시 한번 만동고동, 취낫, 만동고동, 취낫. 취낫만 뭐다? 한다. 나머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외군은 한답니다. 수립 시행한다. 판을 새로 짠다. 짠다는 거야. 짤 수 있다가 아니고 짠다. 아시겠습니까? 시행한다. 이렇게 해 두셔야 되고 시험 무지 잘 나와요. 문제집 가면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60조 별표 쳤죠? 그 밑에 61조도 별표야? 여기도 별표다. 돌아가면서 나온다. 내가 얘기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외부 전문가 나왔네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냥 검은색으로 살짝 그으면 돼. 처우 갑니다. 자, 수형자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되며, 그치? 결과에 따라서, 그치? 아까 우리 시설 있었지? 개관일중 있었잖아. 개방교도소, 그치? 완화교도소, 일반교도소, 뭐 있잖아, 그치? 이런 그 등급에 따라서 시설에 수용되며 그 처우 계획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우를 받습니다.
그다음 정의됐고, 처우 등급 부여 나와 있고, 그다음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성적이 뭐고, 교정 성적에 따라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 있고, 그치? 자세한 것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배웠단 말이지. 이거 맨 앞에서 페이지 32에서 배웠어. 똑같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일 동그라미, 중 동그라미. 이런 시설에 수용된다고요. 등급 받았지? 이런 시설로 간다고요. 개완 일중, 개완 일중 이렇게. 그리고 기본이 3번이라 했어, 그치? 통상적, 통상적. 우리가 말하는 일반 교도소를 말합니다. 일반 교도소. 이것보다 한 단계 좀 느슨한 것이 완화, 그치? 그치? 완전 까진 거, 완전 뒤로 까지는 거. 그래서 뭐뭐를 갖추지 않는다, 뭐뭐를 갖추지 않는다, 뭐 또는 자율적이다. 이런 게 완전히 까지는 거. 개방교도소, 개방시설이다. 개방시설. 그 다음에 엄중시설은 중경비지, 중경비. 중경비는 강화된다, 엄중하다. 그래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이 4번이 제일 힘들어요. 봉급은 똑같은데 여기 간다고 해서 봉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똑같은데 뭐 복불복이지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처음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도 어차피 뭐 전부 다 뺑뺑이 아닙니까? 한 곳에 뭐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잠시 어차피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하면 거기서 잠시 빨리 갔다가 나중에 느슨한 교도소로 빨리 고충치료 해가지고 가는 게 나아요. 늙어서 가면 힘들다? 늙어서 가면 힘들어. 젊었을 때 거기 갔다 오는 게 나아 빨리. 그러면 근무를 이제 몸에 가오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디 가도 편하죠. 자,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수용 설비 및 개호의 정도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다음 페이지. 처우 구분 나왔네요. 처우 구분을 보시면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성적을 상향 조정할 수 있어요. 상향 조정할 수 있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됩니다. 개방시설에 수용된다. 개완 일중에서 개로 가야 돼. 개로 가야지 개방시설 가는 거야. 그래 가야지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가석방이나 형기 종료를 앞둔 사람 있죠. 종료를 앞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밑에 개방시설에 수용되어서 또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요거를 6항에서 나와 있지 4항 나와 있지 이걸 중간처우라 중간처우. 그러니까 이 가석방으로 곧 나갈 애들 있지 형기 종료 만기 출소를 곧 앞둔 애들 있지 그 친구들은 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서 중간처우입니다. 수용되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취업 지원 등을 처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개방 중간처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야. 일정 기간 지역사회나 교정시설에 설치된 지역사회나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있어요. 그쪽 사동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출소 준비, 사회생활을 이제 합니다. 자, 6항을 볼까요? 6항. 이 학과교육생, 직업훈련생, 외국인, 여성, 장애인, 노인, 환자, 소년은 중간 처우의 대상자. 그래, 요 친구들, 요 지금 밑줄 그는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중간 처우의 대상자들이 있지, 중간 처우 대상자들. 그게 누구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가석방이나 형기 종료 앞둔 애들입니다. 그치? 요 친구들. 그 다음 기타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그에 걸맞는 처우를 받는다. 그랬네요. 됐죠? 원칙인데 예외는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조문도 뭐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예전에는 없었어. 더 최근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기출문제 가보시면 성적이 우수한 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야 돼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5항을 가보시면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밖에 있는 장소에서 봉사활동 등의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처우입니다. 사회적 처우. 사회적 처우. 밖에 있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처우라고 부르는 거야. 나갔다 들어오는 거. 아예 나가는 것은 사회 내 처우. 그렇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사회적 처우. 중간 처우 이렇게 불러요. 맨 뒤에 배워요. 자, 그 다음 분류 가볼게요. 일반론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용자 분류 있네요.
자,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수형자의 교화 개선을 돕는 거, 교화 개선이나 사회복귀를 돕는 거를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게 들어온다 그랬지? 첫 시간에?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치? 중반 이후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한 몇십 년이 지난 후부터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됐지. 그전에는 연구할래도 연구할 수 있는 뭐 토대가 없잖아, 토대가.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분류를 해보면 수용 분류라는 게 있고 처우 분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분류는 이제 산업혁명 이전까지를 말하고요. 교화 개선 사회복귀 도모하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니까 수용 분류에서 처우 분류로 넘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 관리가 목적이어서 관리가 목적이었다.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남자 여자 찢어놓는다 이런 거. 남녀 찢어놓고 그게 다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 소년범, 그다음에 그 형기가 짧냐 기냐, 그치? 죄질이 나쁘냐, 뭐 보통이냐 경미냐 이런 것만 갖고 그냥 관리 목적이 중심이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여기 제4회화 또 나가 사고 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사고 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사고를 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주는 거야, 직업을 주는 것이 사회 사고를 덜 치지. 직업이 없이 백수 건달이 되면 사고 치기 마련이지, 그렇지? 제4회 중점을 둔 분류를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중점은 수용 분류에서 처우 분류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횡적 분류라는 것이 있고 종족 분류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야. 그쵸? 이 종족 분류가 바로 이제 누진 처우지. 누진 처우. 이거부터 먼저 볼까? 이거부터. 누진 처우 제도는 수용자 입소 시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그치? 등급, 뭐 3등급을 준다는 거야. 3등급을 주고 성적에 따라서, 생활 태도에 따라서 점수 주겠지. 점수 주게 되면 이제 한 등급씩 올라가는 거죠. 뭐 말썽 부리게 되면 한 등급이 강등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처우를 완화한다든지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누진 처우 제도로 하는 것인데 위아래로 움직이죠. 이렇게. 성적이라든지 생활 태도가 좋으면 포인트가 쌓아서 등급이 올라가고요. 벌 받으면 등급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걸 종족 분류라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근데 이건 일률적 처우니까 개별 처우가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포인트 받으려고 하는 데 쓰겠지. 그래서 교활한 수용자가 되기 쉽지. 교도관한테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선량한 시민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은 횡적 분류인데 이거는 개성, 죄질, 성격 등 성향에 따라서 과학적 조사하고 개별 처우를 시행한다. 맨투맨 과외식 하는 것이 바로 횡적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류 처우 제도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배울 거야. 이 분류 처우 제도가 이 횡적 분류에 근거를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족 분류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이전이고요. 횡적 분류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18세기 때지 산업혁명 이전입니다. 이전일 때는 이 종족 분류였고 그 다음에 외부적 특징만을 갖고 찢어놓은 거예요. 기껏해야 남자 여자 찢어놓고 나이 많냐 적자 이런 거 갖고 찢어놓은 거죠. 이런 외부적 특징에 중점을 두었다는 거고요. 관리가 목적이었다. 보호나 관리가 목적이었다. 그치? 집단적 분류였다. 계급별 분류니까 집단적 분류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미국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점차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죠.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대적 흐름이 이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횡적이죠, 횡적.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움직입니다.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능 적성 검사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법령할 때 배웁니다. 뒤 페이지 가보시면. 그 다음에 내부적 특징이다. 한 개인을 두고 한 개인의 내면적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능 테스트하고 적성 검사 테스트하고 해서 개인을 진단하고 개인을 치유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무슨 개별적 치유다. 맨투맨 과외식이니까 개별적 분류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개인의 진단, 개인의 충점을 맡은 것은 유럽형이 아니고 미국형이죠. 집단별은 유럽형이죠. 앞뒤가 바뀌었네. 그리고 수영자 분류 제도는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분류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벨기에 포레스트 과목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분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수영자 분류 이제 본적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는 것은 이제 이 과거가 아니라 이 미국형 분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형 집행법도 이렇게 집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여기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자, 수영자 분류 목적이네요. 개별적 처우를 가능하게 하고 교화 개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고자 수영자 분류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수영자 분류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쓰여져 있죠. 판결전 조사 제도를 활용해 보고 뒤에 다 나옵니다. 전문 인력, 그렇죠? 전문 강사진 확보해야 되겠지. 보조과학들, 보조과학, 전문 강사 시설, 판결전 조사 제도 이런 걸 활용해야 된다.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이 보조과학의 대표적인 거로서 바로 MMPI가 있고 I-레벨 테스트가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 19년도 국가직 9급 시험에 나왔다. 여기 나왔잖아. 그치? 여기 나왔잖아. 그치? 응? 그러면 앞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앞으로 안 나오지. 이거 원래 시험 나오는 쪽이 아니야. 이거 몇십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인데 이게 19년도에 나왔잖아. 그럼 다음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열심히 보는 사람들 바보야. 아시겠어요? 안 나온다고. 법조문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법조문은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써먹지도 못하는 이런 이론들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거의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뿐하게 한번 읽고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미네소타 할 때 M자가 약자고요. 다면적이라는 것이 멀티죠. 멀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이거는 하서웨이와 맥켄리가 개발했다. 하서웨이 맥켄리 밑줄 그지 말아요. 그 다음에 밑에 대인적 성숙도 검사는 워렌이 개발했다. 위에는 하서웨이 맥켄리, 밑에는 워렌. 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봐볼까요? 미네소타 다면적 임상검사는 심리 진단을 목적으로, 밑에는 청소년 범죄의 대인적 성숙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했고, 뭐 등등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시험 나오지 않아요. 밑에 보면 다인적 검사가 보면 훈련이 잘 된 전문가가 필요로 한다는 점. 전문가는 그냥 데리고 오나? 다 강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점이 있고요. 아니 운동하러 헬스장 가서 그거 받을 때도 그걸 뭐라 그래? PT 받을 때, 그치? 그 담당 강사 와가지고 한 달 교육 받으면 4, 50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 PT 비용이 회당 뭐 4, 5만 원씩 가는데 서울에, 그치? 서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가를 전문가를 데려오려면 당연히 뭐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레벨 PT 헬스장 가면 그 레벨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봐두면 될 것 같고. 다음에 MMPI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위에 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